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금요일 시장은 코스피가 2.8%, 그 다음에 코스닥이 2.38% 하락이 나왔어요. 수요일날 강한 하락이 나오고 금요일날 그 자리를 메꾸는 양봉이 어느 정도 출현하긴 했는데 오늘 다시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1.5% 6%까지 상승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어제 그제죠. 미국의 다우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명분으로 시장이 개 작살이 났죠. 어, 목요일날, 그러니까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은 뭐든지 명분을 만들 뿐이지, 그냥 돈 있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 종목을 팔고 싶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지수,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 지수는 더 유독 심해요.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이게 수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그 자리를 다 뺐다라는 거죠. 그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뭐야? 박스권이에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뭐든지 그냥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맞춰서 던지고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요일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이 자리를 메꾸는 봉이 나왔다. 그죠? 메꾸는 봉이 나왔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고 사실 요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는 밑으로 살짝 더 남아있다라 그랬죠. 지지해야 될 자리가.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그 자리를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이 저는 이평선이에요. 코스피는 요 자리 때 2평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덜 하락하고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좀 버티는 척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 시총 자체들이 낮으니까 그냥 훅 던져서 결국에는 코스피를 앞질러 갔죠. 내가 먼저 갈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 조금 남았는데 역시 코스피가 강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요 말씀드렸죠. 요나 이렇게 들어오고 양매수가 기어 들어오면 뭐한다? 다음날 이 물량을 파는지 안 파는지 꼭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말 그대로 한 번 더 누르려고 물량을 들어오는 부분이 꽤 돼요. 특히 개관놈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얘네들은 양심불량이에요. 그래 돈 벌어서 우리들의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효과라도 있으면 그래 니들이 여기서 돈 빼서 외국 시장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냥 지들 뱃속 채우고 그동안 모질하게 주식 투자했던 거 팔아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 수익이 나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들 돈 아니니까 아주 연병 짓을 하고 계십니다. 얘네들이 문제예요. 항상 얘네들이 얘네들이 항상 문제예요. 투신 사모펀드는 공격적인 투자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을 산 적이 없지. 코스닥을 240일 동안 한 번을 거의 산 적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팔았어요. 미친 듯이. 뭐 얘네들이 누군간 팔아야 누군간 사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개인 물량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뭐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얘네들이 좀 기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시장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물량만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도 코스피는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이라는 거죠. 특히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많이 사는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한국지수 하면 코스피 그런 대형주들만 받쳐줄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뭐 나중에 올라갈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적은 돈으로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이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이 시장은 조금 애매하게 끝나기는 했어요. 좀 애매하게 끝나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차피 우린 월요일날 하루가 쉬죠. 금요일 미국장이 어제 보합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오르든 떨어지든 미국장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 우리는 월요일날 쉬니까. 그러면 월요일날 장이 무조건 미국 시장이 올라야 우리나라 시장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장에 악영향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악재만 동반하는 시장이 우리나라입니다. 호재는 뒤처지고, 호재가 뜨고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갭 뜨고 나서 다 처밀죠. 왜? 개인들이 열광할 거라는 걸 아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팔기 바빠요. 지들 물량. 그렇기 때문에 악재만 터지지 않고 큰 낙폭만 없으면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장만 봐라. 무슨 미국 시장 뭐 해외 선물 체크하고 하는 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 꼴리는 대로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은 왜 악재만 반영을 하냐?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네 나라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럼 얘네 이렇게 작은 나라도 뭔 일이 생길 수도,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수가 빠졌으니까 여기 있는 자금 빼서 여기다 넣어야죠. 자기네들. 야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빠지는 거고, 얘네들이 오르면 우리 시장도 열광할 거 아니까 반대로 갭 띄워놓고 눌러버려요. 일단 위에서 수익 실현하고 누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주워 담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아직 시장이 조금 탄탄한 준비가 안 됐다라고 그냥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음 이제 3월 초에요. 그나마 이제 봄을 알리는 3월 달인 거고, 이제는 이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대형주부터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 3월 중순 정도까지 코스닥은 특히 이제 3월 달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할 거고, 그럼으로써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분명히 시장에도 봄은 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뭐 잘 판단하셔서 말도 안 되게 주가는 횡보 중이고 혹은 상승 중인데 이 종목만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근데 이 흘러내리는데 기존에 지켜줄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잘 피해서 매매하시고 손절 처리를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면 결국엔 종이 조각이 됩니다. 10분의 1토막이 돼요. 뭐 거기서 대량으로 물타기해서 빠져나오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대부분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3월 달에는 코스피가 조금 부진부진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만들고 4월 달에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뚫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으로 코스피가 들어오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지지라인은 찍었어요. 찍고 나서
다 지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있죠. 2980포인트 정도, 뭐 밑꼬리를 좀 더 단자리에 2950포인트가 있긴 있는데 굳이 이 자리까지라기보다는 이 2980포인트 정도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열어는 두시고 이 화요일장이죠. 화요일장에 한 번 더 이 저점을 테스트할 수는 있어요. 저점은 테스트할 수 있고 어찌됐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요 자리죠. 이 3010포인트 이 자리까지 저점을 갖다 놨어요. 요 자리까지. 그죠? 뭔가 올릴 의지는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저점이 밑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저점이 있으니까 한바탕 올랐다가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서 이 자리는 갖다 놨다라는 건 이 자리를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을 확률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장중에 흔들림은 분명히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다. 밑꼬리 달고 온 게 오전장에 흔들렀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은 한번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 저점은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생각은 하고 계셔라 라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50에서 60 요 자리는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줘야만이 당분간 크게 무리는 없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얘는 지금 크게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고 하단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하단을 지지만 해준다면 이젠 상단을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코스피가 빠지면서 또 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다시 밀렸어요. 어찌됐든 결국에는 요 자리까지 밀렸어요. 요 자리까지. 여기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죠. 그죠? 이 윗자리에서 지지를 하는 그림이 나왔다가 결국엔 이 자리를 깨고 이 윗자리까지 밀렸어요.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진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그래 890포인트 정도까지, 890에서 895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줄 수 있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진 다 왔다. 너무 처음 일어나가지고 뭐 더 이상 밀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여기서 더 밀면 결국엔 뭐 같이 뭐 다 죽자는 의견이니까요. 뭐 지들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 뭐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민다. 그러면 공매도가 있다라는 소리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결국엔 지들도 손해보면서 다 밀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밀어야 되는데 나중에 뭐 메꾸면 걔는 되겠죠. 뭐 그때 달달이 뭐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달달이 뭐 이렇게 투자금을 유치하고 하듯이 뭐 상관은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올라올 때 너무 무리수다. 왜? 여기가 이젠 다 매물이 쌓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다시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930포인트 위로 올라타야 되고, 930포인트 위로 올라타야 그 다음 945, 계속 이 강조했던 자리죠. 이 945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또 한 차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의 자리 이제 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자리, 요 자리다. 이해되시죠? 뭐 화요일날 한 번 더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대부분 뭐 하락하고 나면 꼭 반등하는 날 저점이 낮아요. 그죠? 여기도 뭐 비슷하고 여기도 낮고 여기도 조금 낮았죠. 그럼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요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든 다 왔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다. 어차피 상장 실질 심사, 실적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지수로 인해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큰 하락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평상시보다는. 왜? 미리 때려 맞았으니까. 대신 그게 올라오고 나서 다시 실적 발표를 냈는데 별로다 그러면 때려 맞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실적 발표는 그렇게 많이 때려 맞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이라면 시총 자체가 높지 않을 거니까 그닥 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수는 그렇게 보시고 다음 달 한 주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종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3월 달이 들어오면 3월 중순만 잘 버티면 꽃피는 4월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듯이, 그럼 그런 꽃피는 4월에 우리가 관심 가져볼 테마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수소차와 제약바이오 섹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부분 코스닥 투자를 하는 인원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코스닥 관련된 종목인 거고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연히 코스닥이 오르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되는 섹터고, 4월달에 또 아마케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수소차 섹터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많이 쉬었어요. 1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꾸준히 쉬었거든요. 이 대우 부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중간 고점까지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 때는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바닥을 기었지만 지금은 어디?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슬금슬금 얘는 관심을 가져볼 때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못해도 박스 아니면 전고점. 그죠?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런 게 수소차 섹터, 대우 부품도 그렇고 JNK 히터 요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요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희한하게 종목이 버틴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요렇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죽고 나면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내려오죠. 그죠? 요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기존의 이제 고점 부근에서 다시 반등. 요런 그림인데 얘는 뭐 한다? 아직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선 안에서. 뭐 하단을 찍긴 찍었지만,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볼 때다. 월봉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죠? 이제 다음 달 이 월봉을 돌려내는 그림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밀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한 번 더 밀릴 거냐, 한 7,3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7,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 자리가 이탈하면 7,3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슬금슬금 관심 가져보면서 모아볼 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유니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원 한 번 그릴 거라고. 얘는 지금은 원 그리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올라오다 말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라도 커피잔은 만들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잡이. 얘는 커피잔. 여기서 올라타면 이제 사람 얼굴. 그죠? 원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거진다 밀릴 자리만큼 어느 정도 밀어놨다. 그리고 대부분 수소차 섹터들이 약간의 우상향의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그 안에서의 이 눌림과 조정은 견디셔야 되는 거고 지켜봐야 될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EM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죠. 5,000원 부근까지 5,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죠? 얘도 뭐 그런 부분인 거고, 또 풍국주 정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은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럼 얘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월봉을 보더라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 그리고 올라왔던 자리, 그리고 나서 누르는 자리예요. 이렇게. 그래도 여기에 대한 폭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죠? 모양새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차트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요 자리도 있지만, 그죠? 결국에는 올랐다 내렸던 자리를 중간값을 잡아놓고, 이 중간값을에서 한바탕 슈팅을 해놓고 또 이 봉의 중간값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한번 그림을 나타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한번 쳤죠. 뭐 애플과 기아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쳤던 부분인 거고,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조금 더, 저는 어차피 다른 수소차 움직이고 나면, 얘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수소차가 가고 나면 갈 때는 안 가고 수소차가 빠질 때 얘가 움직였어요. 저는 얘를 수소차로 봤는데, 뭐 지금은 또 이 전기차 관련해서 기아 납품회사로 해서 이 애플 관련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슈팅도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기 목표가는 나왔고, 그리고 나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누르는 자리에서 못해도 얘가 요 자리를 확인을 했죠. 그죠? 요 자리를 확인했고 그 밑자리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어디? 4,700원, 800원 그 자리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또 체크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3,4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또 한 번 이 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 수소차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큰 흐름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섹터로 왔을 때는 신풍제약 말씀드렸죠. 어제 같은 큰 하락장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상승을 했다가 밀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서 박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서 이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정확하게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얘는 위로 한 번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밑에 딱 깔아놓고 옆으로 이제 붙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슬슬슬 3월달 4월달을 준비할 수도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도 보는 부분인 거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요때 상황 치고 거래가 빵 터졌던 건 뭐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려야 되는데 호재로 점상을 갔으니까 거래량을 못 만들었으니까 뭐 했다? 여기서 거래량을 만들었다 그랬죠.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래량을. 그죠? 그렇게 2, 3일 거래량을 만들다가 어제같이 시장이 많이 빠진 날 요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얘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24만원대에서 26만원대까지는 많이 가면 28만원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얘는 이제 악재를 거뒀고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 주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큰 상승, 회사만의 고유적인 악재가 또 한 번 뭐 말도 안 되는 걸 터지지 않는 이상 얘는 이제 슬금슬금 방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대웅과 뭐 대웅제약은 뭐 마찬가지죠. 아직도 그냥 그 자리 안에서 빙글빙글 이 박스권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쵸? 아직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월봉도 찍을 만큼 이제 다 찍었고 지치게 찍었어요. 월봉 주봉 다. 그러면 이제 관심 가질 때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종근당 역시 바닥을 찍고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진정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죠. 그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월봉도 뭐 찍을 만큼 찍었다. 주봉도 찍었네요. 이게 다음 주 한 차례 올려놓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또 누르는 그림 나오면 한 번 더 밀어야 돼요. 얘는 15만원까지 진짜 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는 다음 주 한 번은 올려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다. 얘는 한번 올렸다가 밀렸죠. 예, 하방 압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받으면 종문당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주 한 차례 올려놓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는 모습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요때 한번 상승하고 나서 한 번 더 미룰 수 있다. 그리고 요 자리, 그쵸, 딱 분할 매수해야 될 자리가 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얘는 이제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구름대를 뚫고 내려앉았으니까 구름대 하단을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는 이 이평이 한 번 더 내려오니까 여기서 하단에 한 번 맞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누를 거다. 눌렀을 때 85,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눌러주고 이평 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횡보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타면서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열차를 타는 거죠. 달리는 열차 이제 올라타야 돼요. 얘는 그래야만이 폭을 잡고 요 안에서 좀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이 41,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한 번 더 밀었어요. 밀어도 크게 4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이 42,5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을 때 관심 가져볼 때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꼭 뭐 밑에 저점에서 사실 생각 마시고 안전하게 올라와서 지지하는 라인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성격이 급하다면 떨어지는 자리 잘 확인해서 지지할 거라고 지지선 체크해가지고 거기서 매수 걸어놓는 거고,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저점은 내 자리가 정말 최저점이 돼요. 딱 찍고 반등합니다. 대신 안 좋은 점은 여기를 시장 영향이 안 좋아서 이 자리를 지지할 생각이 없다면 그 다음 지지까지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되면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여기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결국 내 본정가에서 밀려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안전한 투자는 한번 밀고 횡보하다가 한 차례 올라와서 누르는 요런 자리에서 사면 뭐다? 안전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 여기서 단점은 저점이 아니라는 거. 저점이 아니라는 건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건데, 대신 손절 자리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자리 깨지면 이제 버려야 되니까. 이게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지금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5일선 타고 다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반등. 대부분 거래량 없이 밀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관심 가져볼 자리다. 실적 시즌이 끝나면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실적하고는 무관해요. 무조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장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특히나. 왜 언제 처음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익 줄 때 팔아야 된다.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 잘들 팔고 나오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봉의 모양을 만들고 있죠. 정말 12만원까지 확인을 했어요. 드러운 새끼입니다 진짜. 최근에 거리를 좀 터뜨리면서 밀었거든요. 뭐 실적이 악화됐다고 핑계대긴 많죠. 핑계대긴 많아요. 마지막에 흔드는 자리에 결국에는 흔드는 자리가 어느 정도 나왔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 나올 거다. 시장이 그렇게 빠졌는데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밀렸다라는 거, 그런 관점인 거고,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죠. 67,000원 부근 정도. 그쵸? 66,300원 찍고 쫙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죠? 67,000원까지는 67,000원, 67,000원 넘어가면 75,000원대, 75,000원대 넘기면 1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는 빠이빠이를 해야 될 자리에 왔습니다. 빠이빠이를 해야 될 자리에 왔어요. 혹여나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은 52,000원 이탈하는지 보셔야 되고, 조금 길게 보는 관점은 이 48,00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셔라. 실제적으로 45,6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여기 위아래 봉을 만든 건 이게 중심봉의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한다? 이제 꾸준하게 흘러내릴 종목이에요. 그 전까지는 위로 한 번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꼭 이 고점을 넘긴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어차피 종가가 이 밑으로 내려앉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자리가 큰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렇게 6만원부터 이해되시죠? 6만원부터 결국에는 다시 올라올 때 6만원 위로 못 올라타면 던지는 게 맞아요. 대부분 수익 중이잖아요. 금요일날 사신 분들 아닌 이상, 그죠? 웬만하면 다 던지고 나가셨을 거라고 봐요. 자, 어찌됐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이 3.1절 이래라 휴일인데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왜 쉬는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가져볼 수도 사람들이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어찌됐든 자, 주말 동안은 시장 잘 잊어버리시고 푹 쉬시고요. 잘 충전하셔갖고 화요일날 또 멋진 모습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나 니딩과 공부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편한 주말 되세요.